안녕하세요, 쑥쑥TV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현재 그 꿈과 가까운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어릴 적 순수했던 꿈과는 상반되는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성공한 인생이 되길 다들 바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가 그 꿈을 100% 이루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카소와 반 고흐는 거의 똑같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습니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반 고흐는 평생 부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고 죽을 때도 빈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반 고흐가 어쩌다가 물질적으로는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걸까요?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야.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야. 반면 반 고흐는 마음속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곤 했습니다.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처럼 입만 열면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은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도 종종 발견되곤 했습니다. 독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림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상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당신이 자녀에게 하루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너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어? 공부도 못한 게 무슨 옷이야. 너가 할 수 있겠어? 숙제 다 했어? 학원은 갔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진 않으세요? 나의 바램과는 달리 자녀에 대한 장래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도 똑같이 실패의 DNA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는 세망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레슨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뇌로 하여금 학습, 자기통제, 동기부여 등을 하게 됩니다. 레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장애의 일종인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를 앓게 됩니다. 한편 레스는 뇌 속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1초에 약 1억 개씩 밀려드는 신경 펄스를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합니다. 그렇게 레스는 뇌의 정보 혼란 또는 정보 과잉 상태를 막고 뇌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요즘 현대시대 사람들은 부정적 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유 없이 상사가 호출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까? 하고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내게 큰 칭찬을 해줄 거야. 내게 멋진 프로젝트를 제안할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뇌 전문의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레스의 초점이 부정적인 정보에 맞춰진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은커녕 생존조차 힘들다고. 레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입속에 방금 자른 레몬 한 조각이 들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을 힘껏 깨물어보세요. 정상인이라면 입속에 침이 고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는 뇌가 실제로 신맛을 느끼고 침을 내보내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고드름을 몸에 갖다 대면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꼬챙이라고 말하면 접촉된 부위에 물집이 잡힌다고 합니다. 뇌가 최면 상태의 상상을 현실로 인지하고 피부를 화상으로 더 보호하기 위해서 물집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뇌의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어 성공한 자신과 자녀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실제로 성공했다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과제를 시켜본 결과 과제 수행 능력에 큰 차이를 보였다는 하버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제나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두뇌 속에서 베타엔도르핀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들의 두뇌 속에서 베타엔도르핀이 햇빛처럼 무수히 쏟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베타엔도르핀과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분비되는 두뇌 속에서 베타엔도르핀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 해마와 전두엽에 분포하고 있는 A10 신경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의 특징은 공부에 의욕이 없고 공부가 즐겁지 않고 수업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을 잘 듣고 학교에서도 모범생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아이한테는 누구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을 줄 만한 외부적 상황이 하나도 없더라도 지금부터 자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날마다 말해주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너는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거야. 너는 너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이것을 말해주는 나 자신이 의심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된 자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반드시 그 영향력은 자녀에게 전달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